네. 안녕하세요. 쉐이빙하고 글라스 니트 뭐가 다르냐? 그러려고 성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오, 이거 마음을 봐야죠. 어디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거 스펀지 쓰시는 거, 이거는 퇴근하실 때 한 번씩만 물에다 적셔갖고 빨아주시고요. 이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게 떡지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리에다 이걸 도포했을 때 얘가 어떤 부분에 떡이 지면은요, 일정하게 성형이 안 돼요. 특히나 선셋에서는 필수예요. 쇠 부분에 대치해요. 그래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안 좋고,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균일하게 묻어줘야 돼요. 보세요. 아이고, 너무 많아. 이것도 너무 많아. 너무 진해. 이거 양을 줄여야 돼. 다시. 이렇게 하면 유리가 그냥 그 성형이 힘들어요. 사장님이 성형을 못해서가 아니라 세팅이 잘못돼서 그래요. 괜찮아요. 예. 이렇게 많이 묻어 있으면은요, 이 정도만 묻히세요. 끝난 겁니다. 열풍기 하나만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블랙데커 같은 경우에 열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저 보실 거 있죠? 있어요. 보실 거 쓰세요. 이거는 성형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성형이 다 끝난 부분까지도 열이 다 갔고,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것도 있는데 저거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쓰세요. 가볍고. 가벼우니까. 싸니까. 이거 2만원짜리고, 이게 11만원, 12만원짜리. 가지고 있으신데 굳이 싼 걸 쓰시는 이게 손에 익어가지고. 몇 도 맞출까요? 630도. 몇 도를 주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630도를 주느냐, 430도를 주느냐, 530도를 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를 조절해서 얘가 닿는 온도가 예를 들자면 90도를 유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430도로 해서 이 표면 온도가 90도를 유지하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하려면 630도로 거리와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에 퀄리티를 내는데 시간을 들여야지 성형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돼요. 왼쪽부터 이게 전체를 다 벗기는 거기 때문에 왼쪽부터 벗기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자세가 딱 나와요. 손에 지금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뺏겨도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자, 여기다가 터널을 만들어서 파킹 깊은 차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가다가 안 맞아요. 빨리 맞추려고 그래도. 자, 이걸 이제 변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멋지게 시공하고 싶었지만,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정밀하게 맞출 필요가 없고, 자, 밀면서 이걸로 조정해요. 요거. 그냥 밀어야 돼요. 맞출 필요 없어요. 왜 움직이니까. 그래서 요거 핵심은 아까 그 철판 가닥을 썼을 때 직각으로 잘라서 밖에서 커팅을 보는 거예요. 밖에서 약간 기울여서. 근데 그 기울은 각도를 예각으로 할수록 여기 끝까지 맞물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올라가면서 여기 이쪽에 얘가 만나는 부분이 있어서 먼지가 여기 있을 거예요. 경계선을 이렇게 뿌리면 되고, 터널을 이렇게 잡아주고, 바퀴 깊은 경우에 이게 더 유리해요. 전체적으로 올리면 여기서 씹혀버립니다. 바퀴 이렇게 깊으면 터널을 이렇게 길게 잡고 이거를 요만큼 내셔도 이게 워낙 짧기 때문에요. 근데 약간 유동성이 조금 있으면 이 굴곡 있죠. 유리 굴곡에 이거 뜨잖아요. 여기 가운데 뜨죠.
이렇게 눌러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앞으로 튀어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팬더 필름은 이런 거 안 하셔도 기스는 안 갑니다. 아예. 종이 안 넣어도 돼요. 그죠? 성형하니까. 그 종이값 아끼고 먼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뜨지 않고 후작업 필요 없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거야. 이 손잡이에 그냥 이게 그립이 그립감 주려고. 물도 안 흘러내리고 밑으로. 물도 안 해. 뗄 때 이렇게 지잖아요. 이렇게 손을. 예. 필름에 닿는 부분. 예. 거기도 먼지가 없네. 먼지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해요. 안 만지려고, 필름. 안 만지려고? 예. 예전에는 뭐 여기다가 풍선도 껴보고. 여기다가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예. 여기서 이렇게 직접 떼는 습관을 들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또 여기 청소해도 또 물을 또 뿌리잖아요. 예. 뿌리면서 또 들어가요. 여기서는 벗겨서 바로 붙일 수 있으니까. 더 내려보죠. 그쪽을 보통은 몇 도 놓고 하세요? 보통 저걸로 했으니까 600도 넘을 거예요, 저것도. 이것도 예. 제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좀 남았어요, 아직. 예? 전면을 해야 돼, 전면. 다른 건 다 했어요. 진짜 짧아서 해야 되나? 이 주름이요. 이 주름이 왜 생기는지. 예. 이거보다 2배 공략이 많은 것들은 예. 이게 두 배 생긴다 그러면 제가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보다 공기 많은 차들이 이게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실제 필름을 달고 예. 해야 되죠. 무슨 차이냐 하면은, 자, 비누칠 세팅. 때문에 아까 그렇게 된 거였었어요. 그리고 첫 주름. 직접 주름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닌 45도로 해서 여기가 딱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혀요. 바로 수축이 되는 부분을 지지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를 줄이려면 비누칠을 여기를 하면 안 돼요. 딸려갈 수 있는 걸 못 딸려가게 해줘야 돼. 얘가 딸려가니까 여기가 수축이 다 끝났는데도 계속 수축을 하니까 얘가 딸려가죠. 얘가 딸려가지 않게 하려면 여기가 꽉 잡고 있어야지. 비누칠을 여기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면 안 돼. 수축이 되는 여기만 해. 비누칠. 자, 각도는 45도 각도를 줘야 돼. 필름이 좀 어때요? 편안하죠? 컨트롤하기가 좋아요. 이게 돼야 안에서 스퀴징 할 때 터널 같은 게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세팅하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인식을 하시고. 이 이면지를 밖에서 뺐을 때는 한 손을 했을 때 한쪽이 늘어나서 이 이면지가 필름에 닿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먼지가 유입될 수 있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오른손, 왼손으로 제끼고 물 뿌려주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지금 생물이죠? 이거 언제부터 생물 쓰셨어요? 유튜브 보고. 어때? 퀄리티가 좀 더 낫더라고요. 낫죠? 밖에서 저는 좀 깨끗하게 하는 편인데 좀 급하다 보니까 깨끗한 걸로 한번 닦고 페라질 해갖고 말아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평상시하고 약간 네. 다른 상황이 됐죠, 지금 같은 네. 경우는. 그죠? 촬영도 하고 또 고객은 또 촬영하는 중간에 찾아와서 이 상황을 빨리 깨끗하게 빨리 시공해야 되는 상황이죠. 썬팅을 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꽤 많이 나와요. 차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다음 손님이 벌써 와서 기다린다거나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이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데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더 이 마음을 좀 다운하는 훈련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박한 상황이 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간 다운하는 훈련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 최초에 청소하실 때 필라의 하단 쪽에다가 가급적 융을 우겨 넣어갖고요. 필라 타고서 내려가는 물이 거기 다 상당히 걸리게 하고, 거기 필라 쪽에 물을 조금 더 뿌리세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네, 네. 점박이의 끝선에 맞춰서 재단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점박이 끝선하고 필름하고 딱 일치되게 커팅을 하더라도 실제 안에 들어갔을 때는 3mm가 더 커져요. 왜 그러냐면 유리, 지금 밖에는 유리의 외경이고 안쪽에서 붙일 때 내경이 돼버려요. 내경과 외경의 차이가 양쪽에 3mm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보통 전면 유리에서 3mm 정도씩 커져요. 그래서 끝선에 자르더라도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유격을 또 한 3mm 정도 유격을 줬잖아요. 3mm 정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틀어줘도 얘가 접혀서 먼지가 안에서 타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면 하실 때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죠.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나, 둘, 세 번 정도. 청소용 스키즈 있죠. 우레탄 말랑말랑한 고무. 턱 털어요. 걸레를 지금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걸레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플라스틱 스키징으로 스키징 한 다음에 닦을 때 먼지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와플용을 쓰고는 계신데, 와플용을 새 거를 항상 4장, 5장은 준비하셨다가 그 맨 마지막에 청소하는 용은 따로 쓰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키징하고 닦는 염유리용을 또 갖다가 또 쓰시면 거기 먼지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닦으면 헤라에는 먼지가 한 15개, 20개는 항상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티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년 되게 잘 하셨지만 한두 가지만 보완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성형할 때 가운데 물을 칠 안 하잖아요. 그리고 부부비누를 많이 칠하지 않고 약하게만 칠했죠. 살짝만 칠했죠. 저거는 매일매일 빠세요. 그리고 한 달 되면 버리세요, 그냥. 저거 300원밖에 안 되잖아요. 무조건 버리세요. 도보비누 한 번, 두 번만 하시면 돼요. 도보비누가 아까 너무 많이 묻어갖고요. 얘가 필름하고 유리하고 떠 있어요. 그래서 수축을 하면 그냥 그 부분만 수축이 돼야 되는데 옆에 있는 필라 쪽에 있는 옆에 있는 필름을 끌어오니까 얘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잘 하시는 시공이시지만 아마 오늘을 기억하신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 지역에서 더 퀄리티를 생각하시는 고객이나 돈은 상관이 없다. 돈이 상관이 없다. 좀 더 섬세하게 시공하실 고객들이 아마 상주에 있는 모터파크에 사장님 찾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